못 끼는 건 아니고요. 가급적 안 끼시는 게 좋죠. 미용 목적의 서클렌즈는 산소 투과율이 떨어지고 염증의 확률이 높아서 착용을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술 후 각막 가운데가 많이 얇아지고 평편해지기 때문에 렌즈가 각막 위에 이렇게 뜨는 경우가 많아서 착용감도 떨어지고 렌즈가 쉽게 이렇게 빠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라식 라섹을 못하는 가장 흔한 경우가 각막의 두께가 너무 얇아서 근시나 난시가 많은 경우인데요. 레이저 조사 후에 잔여 각막이 300 마이크로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각막이 앞으로 도출되는 원추 각막의 발생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라식 라섹의 대표적인 금기증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300 마이크로미터라는 기준은 각 병원마다 그리고 의사마다 기준이 다르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안전하게 350 마이크로미터를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 전 각막 궤양이나 각막염으로 인한 각막 혼탁이 시력 저하의 원인인 경우, 그리고 헤르페스 각막염 등 재발 가능한 각막 질환이 있는 경우, 그리고 시력이 나쁜 원인이 눈의 굴절력이 아니라 시신경 장애로 인한 경우, 교원병이나 원추 각막, 아벨리노 각막 이영양증이 있는 경우에 시력 교정술이 불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점이 켈로이드 체질도 수술이 가능한지 많이들 여쭤보는데요. 아직까지 켈로이드 체질을 가진 분들 중에서 수술 후에 문제 있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안심하고 수술하셔도 되겠습니다. 가장 흔한 것은 일시적인 양극온조증의 악화인데요. 레이저로 각막을 절제한 후에 신경 섬유들에게도 손상이 가해지면 각막의 지각이 저하되고 이로 인해서 반사적 눈물 분비가 적어지게 됩니다. 수술 후 양극온조증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는데요. 다행히 대부분의 환자는 수술 후 6개월이 지나면 원래 상태로 돌아간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퇴행이라고 하는 건데요. 퇴행이라는 것은 레이저로 각막을 절삭한 후에 상처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성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시력 교정술로 근시를 완전히 교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퇴행이 일어나게 되면 근시가 다시 생기게 돼서 시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술 전에 6디옵터 이상의 고도 근시 환자나 2디옵터 이상의 고도 난시 환자에게서 더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동공이 클수록 그리고 깎는 양이 많을수록 빛번짐이나 눈부심 등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앞서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수술 후 관리에 소홀해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 각막 혼탁이나 근시 퇴행 같은 예방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수술 후 각막 혼탁이 생기게 되면 근시로의 퇴행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시력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각막 혼탁을 줄이는 가장 쉬운 방법은 스테로이드 점환제의 사용입니다. 스테로이드의 사용은 각막 상피의 과형성을 방지하고 신생혈관의 생성을 억제해서 각막의 투명성을 유지하게 하고 각막 혼탁뿐만 아니라 근시 퇴행의 예방에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수술 후 의사의 지시대로 점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술 후 자외선 차단 안경을 착용하는 것이 좋은데요. 자외선은 수술하고 나서 혼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 6개월 정도까지는 착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외선은 한 1에서 5분 정도 이렇게 짧게 노출된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강한 자외선을 장시간 노출되었을 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럴 땐 꼭 선글라스나 모자를 착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한 여유가 되시면 비타민 C를 섭취해 주는 것이 좋겠는데요. 비타민 C는 각막 조직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콜라겐 합성에 필요한 영양제이기도 하고 또 혼탁을 막아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하루에 1000mg을 드시면 되는데 대부분 시중에 파는 비타민C가 한 알에 1000mg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한 알 딱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